안녕하세요. TVN 스포츠 복싱 캐스터 아나운서 조진성입니다. 오늘은 복싱의 약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제 채널에 올렸던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이 바로 길거리 싸움에서 복싱이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그 영상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셨고요.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는데 감사한 마음이 듦과 동시에 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칫 이 영상 때문에 복싱이 최강이야! 복싱은 천하무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래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복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싱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존재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복싱의 강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복싱의 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싱의 약점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하나로 좀 통합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복싱의 약점입니다. 복싱의 약점은 바로 킥에 취약하다라는 점입니다. 킥, 발차기입니다. 이 발차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복싱은 주먹으로만 하는 스포츠잖아요. 팔로만 하는 스포츠입니다. 근데 무에타이 같은 경우에는 발까지 같이 사용을 합니다. 발뿐만 아니라 무릎도 있죠. 팔꿈치도 있죠. 특히 다리를 때리는 이 하단 공격을 하는 이 킥에 굉장히 복싱이 취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단 공격을 막는 방어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없을까요? 복싱은 하단 공격 기술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복싱이 하단 공격이 가능했다면 그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기술이나 회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복싱은 밑에를 공격을 못합니다. 이 벨트 라인이라고 하죠. 벨트 라인 밑을 공격하면 반칙이에요. 또 고개를 숙일 때도 너무 많이 숙이면 반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 공격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단 공격이 없기 때문에 하단 방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킥복싱이나 무에타이는 어떻죠? 하단 공격 거의 주 공격이죠. 이 펀치와 더불어서 하단 공격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한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공격이 들어오는 순간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복싱을 하기 전에 킥복싱을 배웠거나 아니면 복싱을 배우면서 킥복싱의 어떤 개념도 배우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게 대처가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복싱만 배운 분이라면 이게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사례를 먼저 좀 들어드릴게요. 제가 복싱을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이사를 가게 됐어요. 복싱을 한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던 그 동네가 영등포였는데요. 영등포 제가 살던 그 주위에는 복싱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갔을 때는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운동할 데가 어디 있나를 살펴봤는데 MMA 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그 당시 영등포 팀팟이 지금은 유짐으로 바뀌어 있는데 유짐, 유우성 관장님이 운영하시는 체육관입니다. 거기에 제가 등록을 하게 됐어요.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근데 주로 킥복싱 스파링을 많이 했거든요. 킥복싱 스파링을 할 때 많은 관원분들이 굉장히 젠틀했어요. 그래서 킥을 찰 때 제가 킥을 잘 못 차니까 킥을 이렇게 찰 때 저를 찰 때도 차기 전에 직전에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데미지가 거의 없었는데 체육관, 복싱 체육관도 그렇고 킥복싱 체육관 여러 가지 다 똑같겠지만 꼭 그런 분들 있죠. 스파링만 하면 죽일 듯이 상대를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과 제가 매치가 된 거예요. 이분과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제 키가 181이거든요. 181에 사우스포예요. 굉장히 까다롭죠. 일반 관원들 입장에선 제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입니다. 그래서 복싱 할 때는 복싱만 했을 때는 제가 잘 안 맞고 하는 그런 복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쨌든 리치도 길고 키도 크고 하니까 잘 안 맞고 치고 빠지고 약간 들어오면 껴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킥복싱 스파링을 하는데 분명히 제 주먹 거리 안에 안 들어왔는데 계속 저는 다리를 맞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계속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분이 또 살살 안 때리고 이제 좀 힘을 실어서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계속 신경이 쓰이죠. 하이가드 하다가 내려가요. 계속 여기 또 맞는 거예요. 또 다시 올려요. 그럼 여기 또 때려요. 또 맞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푸덕으로 어떻게 좀 가보려고 해도 다리가 이미 이게 저려서 안 돼요. 그러다 계속 샌드백 되는 거예요. 나중엔 어떻게 됐냐? 어떻게 끝났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싱 많이 해보신 분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우스포라고 말씀드렸죠. 상당히 오소독스였습니다. 다른 손잡이끼리 이렇게 붙게 되면 뒤가 열립니다. 이쪽이 열려있어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미들킥 한 방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예, 기권을 했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예. 뭐 안 돼요 정말. 예, 바닷속에서 상어 만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복서들, 그러니까 복싱만 한 분들은 킥이 있는 킥복서나 뭐 무에타이 하시는 분들, 낙무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곤혹스러워집니다. 근데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얘기를 듣고 야 그거는 네가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건 네가 선수가 아니잖아. 네가 복싱 선수야? 네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 잘 못하고요. 예, 저는 선수도 아닙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마이크 타이슨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다들 알고 계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마이크 타이슨과 가장 악연이었던 선수가 누구였죠? 귀를 물어 뜯겼던 선수. 맞습니다. 홀리필드입니다. 이 홀리필드를 이긴 선수 중에 리딕 보우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리딕 보우. 이 선수 역시 그 미국 프로복싱 챔피언, 헤비급 세계 챔피언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대단하죠? 헤비급 세계 챔피언. 이 정도면 좀 내세울 만하죠? 이 선수가 선수 말년에 킥복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인보다 체중도 굉장히 적고 본인보다 키도 작고 네임밸류도 없는 선수에게 계속 레그킥 맞다가 결국엔 경기가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못하는 건 분명히 맞는 그 팩트지만 저뿐만 아니라 리딕보라는 선수도 뭐 선수 말년이긴 했지만 어쨌든 이 레그킥에 굉장히 힘들어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복싱만 한 복서는 이 킥에 굉장히 취약해요. 또 복서가 킥에 취약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스탠스 때문인데요. 이건 제가 여기다 올려놨어요. 이 복서의 스탠스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스탠스가 바로 크라우치 자세, 숙인 자세입니다. 업라이트 자세도 있지만 크라우치 자세를 많이 쓰거든요. 크라우치 자세를 쓰게 되면 체중이 앞발에 놓이게 돼요. 앞발에 놓이게 되면 거의 이제 고정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때 다리를 때리게 되면 데미지가 온전히 다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킥복서나 아니면 낙무아이라고 하죠. 이 무에타이 하시는 분들 보면 어떻게 하죠? 체중이 뒷발에 있어요. 뒷발에 있고 앞발은 약간 이렇게 들거나 뭐 심심하면 이렇게 들어요. 그쵸?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체중이 여기 가 있으면 여기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쪽으로 와 있으면 쳐도 이렇게 흘리거나 데미지가 적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맞거나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서들은 이렇게 특히 크라우치 자세를 하는 복서들은 킥복서들 이 로우킥, 레그킥을 차는데 굉장히 취약하다, 먹잇감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너 맥그리거 아시죠? 코너 맥그리거가 조지 알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통통 뛰다가 쓱박이라고 하는데 쓱박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제가 풀카운터라고 했죠. 영상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풀카운터로 끝내버렸었잖아요. 근데 메이웨더와 붙고 나서 복싱 연습을 하고 나서 체중이 앞에 있었고 그 다음에 레그킥에 완전히 곤혹을 치렀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복싱 스탠스는 이 레그킥, 이 카프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복싱의 가장 큰 약점 바로 킥이에요. 자, 그렇다면 주먹도 있고 킥도 있는 킥복싱이 혹은 무에타이가 최강의 무술일까요? 최강의 투기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바로 태클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체중이 뒤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체중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레슬러나 주짓대로가 태클을 걸면 체중이 이미 뒤에 있기 때문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넘어가면 이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는 복싱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복싱은 상대가 들어올 때 스프롤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체중이 이렇게 뒤쪽에 가 있으면 태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UFC를 비롯한 MMA 무대에서 태국 선수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나요? 태국 선수 누구 있나요? 했을 때 떠오르는 선수 딱 있습니까? 많이 없죠. 그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체중이 뒤에 있기 때문에 태클에 취약합니다. 그만큼 뭐 주짓수나 레슬링 이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MMA 무대에서는 살아남기가 힘든 거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레슬러나 혹은 뭐 주짓대로나 주짓수 하시는 분들이나 유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붙어서 그라운드를 하시는 분들이 최강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게 무적은 아닙니다. 특히 길거리 싸움에서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길거리 싸움에서는 꼭 1대1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1대3이 될 수도 있고 1대5가 될 수도 있고 1대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슬링이나 주짓수나 뭐 유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사람만을 상대할 수 있어요. 그것도 이 그라운드에서. 그쵸? 그라운드에서 내가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을 때 포위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치명적이죠. 이럴 땐 오히려 복싱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복싱은 푸드업을 살려가면서 포위당하지 않고 상대를 일렬로 만들면서 원샷 원킬, 원샷 원킬 이런 식으로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한 MMA 선수가 최강이냐? 저는 기본적으로 1대1로 봤을 때는 MMA가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약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분야를 다 잘 구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마치 수능 만점을 맞는 겁니다. 언어 영역, 뭐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사탐 같은 다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내가 타격, 주먹 타격도 돼, 발도 돼, 그라운드도 다 돼, 이걸 다 접목한 게 다 돼.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러기가. 일반적으로 하나만 잘하게 되죠. 난 타격만 잘해. 나는 주먹 타격만 잘해. 나는 언어 영역만 잘해. 나는 그라운드만 잘해. 나는 외국어 영역만 잘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선수할 거 아니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영역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스포츠로 접근해서 실력을 키우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제가 오늘 복싱을 비롯한 여러 종목들의 이 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을 까기 위함이나 뭐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종목이 강하다고 이 종목에 도취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대가 만약에 나의 상성이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을 수련했다. 그러면 나는 완전 골로 가는 겁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은 거니까 여러분 이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각각의 종목의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고 매력이 다 다르니까 내가 복싱을 하다가 매력을 좀 못 느낀다면 다른 종목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복싱의 약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 종목의 약점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